작은 주식님의 사연에서 여러분들이 배워갈 수 있는 딱 한 가지를 압축해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런 종목들 계좌에서 갖다 버리세요. 좋은 집들은 왜 이렇게 비쌀까요? 주식마저 팔아서 보태야 할 것 같은데 솔직한 마음으로 안 팔고 싶습니다. 아무 때나 사고 아무 때나 팔기보다 기준을 세워서 확실히 착실하게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요. 처음에 포부와 다르게 강제로 팔게 생겼습니다. 모든 종목을 지금 2년 넘게 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올 줄은 몰랐어요. 주식 관련 책만 10권 넘게 읽었습니다. 피터 린치, 월가의 영웅, 그리고 하워드 막스 투자에 대한 생각, 그리고 대가분들의 책과 함께 한국형 가치투자 전략,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실전으로 유명한 책들은 전부 다 읽어본 것 같아요. 책으로만 공부하니까 개념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나한테 적용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중 제일 어려웠던 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수익을 보면 팔고 싶어하는 욕망을 참는 게 어려웠어요. 제 매수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대표님. 업계에서 1등 혹은 2등. 회사에 부채가 많지 않아야 한다. PER이 높지 않아야 한다. ROA가 10은 돼야 된다. 사람들 관심이 많지 않은 것. 그간 공부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각 종목마다 기준을 세워서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을까요? 관심을 안 가져도 너무 안 가지더라고요. 다들 AI 반도체 쪽에 몰려있지 정수기 필터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 이쪽 사셨구나. 물론 저는 숨은 보석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쭉 가져가고 싶습니다. 구해적 월부가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유일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좋은 집을 사려면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산 주식이라 팔기 너무 아까워요. 제가 가진 주식 진짜 팔아야 될까요? 주식 책들을 읽으며 매수 매도 기준을 제가 세웠어요. 근데 제 기준 옳게 세운 걸까요? 제가 만약 틀렸으면 앞으로 오를 주식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부동산 지금 8천만 원, 대출 2억은 제외됐고요. 안전자산을 갖고 계세요. 400만 원, 금. 우리 자산 합계에 나와 있고 보유 현금은 8,200만 원 정도, 남편 아내분의 월소득 570만 원에서 전 좀 놀랐던 게 그래도 한 215만 원. 그러니까 한 30-40%는 꼬박꼬박 지금 저축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아내분이 갓난아이가 이제 탄생할 예정이어서 이 2달 뒤에는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아내분의 소득은 이제 영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400만 원으로 훅 줄어든다. 저축도 적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주식 드디어 나왔습니다. 기준을 갖고 사신 종목은 5종목이고요. 인바디, 이수앱지스, 슈프리마, 한도크린텍. 한도크린텍 손실이 좀 커요. 37% 손실. 마지막으로 C큐브. 인바디는 알겠어요. 지금 헬스장에서 제가 맨날 체크하면서 한숨 쉬는 거거든요. 이거 체성분 분석기 맞죠? 맞습니다. 맞죠? 이수앱지스는 뭐예요? 이수앱지스는 저도 잘 몰라요. 슈프리마는 뭐예요? 이건 플러스가 꽤 낮네요. 이 회사는 생체 보안 관련된 이런 지문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만드는 이거 회사고요. 왠지 좋을 것 같은데. 한도크린텍 손실 커요, 대표님. 정수기 필터 만드는 회사. 이게 C큐브는요? C큐브는 보안 솔루션 회사인 것 같고요. 수익이 지금 현재로 봤을 때 한 2년 정도 보유하셨다고 하는데 많진 않고 총손익은 4% 손실이니까. 그래서 지금 집 살 때 이거 지금 팔아야 되나? 근데 내가 너무 꼼꼼하게 다 내 기준에 맞게 샀는데 너무 아까워. 이거잖아요. 한번 전화 걸어보죠. 작은 주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 기준을 만드신 거는 정말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 기준이 앞으로 주가가 오를 종목을 찾는 기준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어떻게 찾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인바디였죠. 인바디 주식은 사신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인바디 저희 많이 얘기하잖아요. 많이 사용을 하고는 있는데 막상 주식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이랑 거의 비슷하고요. 그런 면에서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고, 아쉬운 부분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요 포인트이거든요. 그 포인트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해야 돼요. 지금 이 인바디라는 회사가 수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해외에서 이걸 얼마나 더 많이 사용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만 이 주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에는 헬스장 자체가 셧다운 되면서 수요가 눌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21년, 2022년 이렇게 숫자가 빠르게 올라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숫자 말고요.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숫자 말고 본인의 생각이 들어가야만 됩니다.
1700에서 2500으로 올해 바로 올라갈 수 있겠냐, 2025년에 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바는 분명히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나아야 돼요. 본인의 생각이 그러하다면 이 주식을 사시면 되고, 만약에 형성이 안 돼 있으면 기존에 나오던 성장률보다는 더 높게 나올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도 저희 회사에서도 이 주식을 많이 분석을 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주식을 사거든요. 왜냐면 PER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는 높지 않아요. 10배 미만인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부분이 뚜렷하다면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역시 그 부분은 모르기 때문에 사지 않는 거고요. 네, 인바디는 그러면 미국 수출은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품의 속성이 보건소나 헬스장이나 학교나 이런 데 들어가거든요. 반복 구매가 조금 일어나기 힘든 제품이잖아요. 유기적인 성장 자체가 조금 어렵고, 이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영업 사원들이 발로 뛰어가지고 판매를 해야 되는 물리적인 좀 한계가 있는, 저희가 리서치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너무 이해가 되고, 제가 막연하게 앞으로 더 많이 팔릴 것이다만 생각했던 것 같고, 너무 먼 미래를 보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제품이 변동성이 없이 체지방을 꾸준하게 잘 측정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제품인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제품인가?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다른 종목을 하나만 더 얘기를 할 텐데, 조금 더 궁금하다 하시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한도크림텍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맞아. 제일 많이 빠져서 손실이 네. 커서 걱정되실 것 같아요. 매수하신 이유를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반복 구매 말씀 주셨잖아요. 그 네. 부분이 부합을 했고, 다른 것들도 제 기준에 들어왔고, 미래 성장성 관련해서는 동남아 쪽으로 국내 정수기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어서, 국내 기업에는 거의 다 이 기업에 필터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 시장 진출해서 성장이 많이 되지 않을까. 제가 정말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거의 대부분 다 봤던 주식이에요. 네, 한 번씩은 봤던 회사인데 지금 보시는 포인트들이 저랑 비슷하신 부분이 있어서 칭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제가 옛날에 주식하던 루즈한, 러프한 그런 면들이 많이 보이긴 하거든요. 다행스러운 점은 이 부분은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게 다행인 점이고, 리틀 호성님이시네요. 그러게요. 그렇죠? 리틀 호성님. 리틀 호성님으로 조금 바꿔도 될까요? 그럼 형님으로 불러도 아, 될까요? 너무 좋네요. 충분히 그 가치 투자자의 잠재력이 장착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와. 일반 투자자들 중에서는 수준이 높으신 분이실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한도크린텍 아쉬워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반복 구매와 동남아 시장의 성장, 근데 본인이 보는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이 뭘 보는지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작은 주식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면, 옛날에 5년 전에 그 어떤 스토리, 내러티브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회사가 상장이 될 때부터 이미 그 얘기로 상장을 했었어요. 남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건 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웅진코웨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동남아에서 정수기로 많이 성장을 하고 있을 때 상장을 했었고, 지금은 성장이 좀 둔화가 됐어요. 그런 전방 업체들이. 알고 계시죠?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반복 구매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경제적 혜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반복적으로 필터가 쓰이기 때문에 구매가 일어나겠지만, 이걸 사가는 회사가 소비자가 아니라 이 회사보다 더 큰 웅진코웨이라든지 그런 큰 회사들이거든요. 과연 그 회사들이 계속 좋은 가격에 필터를 사줄까라는 생각도 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품, 소재 같은 영역에서는 당연히 제품의 가격이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희망을 볼 수 있는 건 이 회사에서 공기청정기도 이런 필터의 기능이 많이 올라간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자동차 필터도. 네네. 고사양의 필터로 들어가게 됐을 때 파급력이 이 회사의 규모에 비해서 충분히 클 때,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590억이잖아요, 시가총액이. 네. 근데 지금 이미 50억을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싼 상황은 아니에요. 평균적인 수준의 상황인데, 이 회사가 150억, 200억 정도 될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아이템을 출시를 하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527에서 2022년도에 591로 올라갔잖아요. 60억 정도 올랐죠. 그러면 한 10% 정도
올랐어요. 물론 매출액은 늘어났지만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고 있는 주식이거든요. 그러면 급격하게 성장률이 둔화가 되진 않았지만은 성장률이 둔화가 된 이유를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보다 조금 더 긴 시계열에 매출액을 놓고 이거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하신 다음에 미래를 예측하는 작업까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성장률 낮은 주식의 특징은 PER 멀티플이 낮은 편이에요. 성장을 못한다는 것은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주가에. 그렇기 때문에 PER이 10배 미만이거나 10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주식들 있죠. 이런 주식들은 성장률이 낮다. 시장에 기대감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주식에서 기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않는, 나만 보는, 나만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무언가를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만 보고 있고 그게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역시 어렵네요, 주식은. 저는 20년 했잖아요. 20년을 했는데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제가 회사에서 대학생 인턴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시행착오를 겪은 것들, 경험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보면 그래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저와 어느 정도 프리스타일로 배틀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와. 실력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작은 주식민도 제가 앞으로 방송에 나올 수 있는 한에서는 나오셔야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를 잘 듣고 네. 그 루틴을 좀 만들어서 따라 하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성장률 높은 주식 특징도 같이 알려주시면 어때요? 아까 낮은 주식은 PER이 너무 높으면 일단 조심해라 라고 하셨지만 너무 낮은 것도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이야기를 또 해주셨잖아요. 네. 요즘에는 이런 인터넷 상에서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네. 아이템이 있으면. 네네.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장률이 높은 주식들의 특징은 이런 회사들이 네. 이제 판매하는 아이템들이 있을 거고 아, 요거에 대한 트렌드, 검색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런 거를 보면은 이제 알 수 있죠. 요거는 APR이라는 회사의 제품이거든요. 신규 상장주죠. 네. 피부 미용 기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인데 최근에 상장을 했어요. 최근에 상장을 했다는 얘기는 성장률이 높다라는 뜻이거든요. 매출이 눈으로 봐도 성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제품이 판매가 되기 시작한 게 2021년일 거예요. 2021년부터 판매가 돼서 그 이후에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네. 실제로 판매가 상당히 많이 네. 됐었고 지금은 약간 부진한데 지금 해외에서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는 요거를 구글 트렌드에서 똑같이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트래픽이 좋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구글 트렌드도 그렇고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틱톡에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우리 작은 주식님 리틀 호성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야기는 다 이해가 좀 되셨어요? 네, 이해됐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궁금하신 매수매도 기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쏙쏙 다 들어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은 이제 얘기를 하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종목을 봤을 때도 그런데 이 기준을 봤을 때도 약간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좀 많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십니다. 근데 주식을 할 때는 그런 생각을 좀 버려야 돼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있을 수 있지만 그걸 극복을 해야 되고 극복을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주식들만 갖고 있으면 이제 두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성공을 경험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근데 성공을 경험하려면 내가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금성 자산이 1억 이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1억 5천 가량. 근데 그 중에서 5천만 원을 주식에 지금 실력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더 작은 규모의 금액으로 주식의 개수를 줄인 다음에 좀 더 작은 금액으로 좀 더 확실한 주식,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있는 주식에 좀 더 집중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기준에서도 성장을 하는 주식만 살래.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익 성장률이 1년에 30% 이상이 되는 주식만 살래. 기준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첨언을 조금 드리자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3년에 2배 이상 이익이 오를 주식만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 이익이 2배가 오른다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럴 만한 당위성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지금 연습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제적 자유
투자라는 게 누구나 누리고 싶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경제적인 그만큼의 자산, 뭐 50억, 100억을 갖는다고 그게 경제적 자유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만큼의 경제적인 능력을 갖고 있냐 아니냐가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투자 잘못해가지고 다 날릴 수 있잖아요. 돈이 없어도 충분히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연습을 하는 단계가 끝나면 돈을 벌면 되거든요. 지금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4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과거에 이제 주식을 하면서 돈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날려서 제가 34세에 가진 자산보다 훨씬 많이 갖고 계세요. 충분히 더 많은 부를 이룰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마지막으로 진짜 궁금한 거 하나 더 있으면 그거 하나만 받고 제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 펀드를 연금저축 펀드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미국 쪽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판단해서 매도를 하고 중국이 너무 싸다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실까요? 정말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발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미국은 좋고 중국 시장은 안 좋고. 맞아. 네. 근데 주식 시장은 항상 평균으로 회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갖고 투자를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접근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것들을 지금 해내고 계신 것 같아서 정말 칭찬드리고 싶고 그런 방식으로 하면 충분히 훌륭한 투자자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주식 고수의 향기인가 봐요. 아, 그래요? 네, 저 지금 맡았거든요. 네. 도움 되셨어요? 네, 도움 많이 됐고 대표님이 너무 예리하게 제가 잃고 싶지 않으면서 투자를 하려고 했던 게 보이셨나 봐요. 이 성장성이 크지 않은 종목으로 가게 된 것도 연동이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배웠습니다. 충분히 그 그릇이 크다고 하셨으니 경제적 자유를 꼭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자산 잘 키워나가시도록 저희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가웠습니다. 네, 반가웠어요. 들으셨죠? 보자마자 이 보수적으로 좀 고르셨군요 라는 것을 딱 캐치해 주시면서 어떻게 솔루션을 나아가야 할지 좀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렸거든요. 혹시 여러분들도 혼자 끙끙 앓고 내가 해결할 수 있겠지라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 구해줘 월부의 문을 꼭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계좌,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조언 저희가 꼼꼼하게 해드릴 테니까요. 고정 댓글에 저희가 넣어놨어요. 여기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커뮤니티 바로 사연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구해줘 월부에 꼭 손 내밀어 주세요. 저희 매주 목요일마다 구해줘 월부가 찾아뵙고 있어요. 부업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여러분들 함께 찾아뵙고 있으니까요. 매주 목요일은 이 시간 7시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